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입니다. 온라인을 잘 몰라도 컴퓨터를 잘 몰라도 온라인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오늘 또 보여드리려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온라인 하다가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죠. 예, 사업이나 국내외 정세, 불황, 호황 모든 것이 역사 속에 있고 이런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역사를 되새겨보고 앞으로 발생할 미래를 한번 예상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좋은 역사 채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또 치밀하고 올바른 역사를 알고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일본 역사를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쁜 나라라는 인식만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TV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관계를 잠깐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보고, 그리고 일본 역사학자들 중에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고대 일본이 우리나라 동남부를 지배했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쯤 돼서 백제나 고구려 문명이 일본에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역사 스페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는 있었는데 그리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젊었으니까 놀고 일하고 그런데 신경 쓰지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만 흘러왔는데 그러던 중에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런 역사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예, 근데 많이 보는 게 국뽕이라고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최고다라는 자국이 최고라는 약간의 왜곡된 그런 역사를 많이 보여주던데 그런 영상이 아니고 좀 객관적인 시점에서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 주면서 잘 설명해 주시는 유튜버가 있길래 그래서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립니다. 예, 김정민 박사님이라고 비타민 TV를 운영하시는데 그 내용을 우선 잠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우리 고대 유물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지금 사진에 나온 유물들이 예전 백제랑 일본과 이스라엘의 유물이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까지 나온 게 저는 신선했고요. 그 이유가 예전에 고대 중앙아시아에 파미르고원에서 기원한 민족이 있대요. 그 민족이 서쪽으로 가서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는 것 같고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이 주로 선비족을 지칭하고 있는데 선비족이 이동하면서 당나라 그리고 신라 가야의 지배 계급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여기 보여주는 게 예전 태양을 상징하는 심볼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기와를 보여주면서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배 계층이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 대해서 또 언급할 게 신라가 지금 생각하면 한반도 동쪽에 아주 자그마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대 국가에서 사실 흉노나 스키타이 등의 이름으로 유라시아를 누비던 아주 날쌘 기마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북방민족의 유물들이 신라에서 이렇게 발견되면서 아마 그 중앙아시아의 세력과 신라의 세력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선비족의 투구랍니다. 선비족의 투구고 우측은 이 가야 시대 무사를 재현한 건데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봐서 계통이 이 선비족과 가야 민족이 아마 같은 계통의 민족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리고 또 삼국 통일 시절에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삼국을 통일했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 신라의 지배 계급이 선비족이어서 이 당나라도 이 중국 한족이 아닌 선비족이 세운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선비족 계통의 지배 계급이니까 아마 외교가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예전 그 경주박물관에서 스키타이 황금문화 전시라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때 처음 알았는데 신라 문화가 스키타이 황금문화와 아주 유사하고 그쪽에서 흘러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신라의 커다란 금관 있잖아요. 그런 금관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 추운 지방에 사는 술록의 뿌르 형상에서 비롯되고, 예, 그런 유물이 다 선비족 고구려 백제 가야 기만무사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고 같은 문화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물은 또 어디에서 나타났냐면은 아래 보시면은 광주 월계동 장고분이라는 이런 무덤들에서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 광주 지역이 아마 가야 연맹권의 세력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대륙을 질주하던 우리 조상들의 유물들이 이렇게 한반도로 흘러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고, 광주 월계동 장고분 한번 위에 항공사진을 보시면은 좀 특이하죠? 생긴 게, 예, 열쇠 구멍 모양인데 이것을 내려가 보면은 일본 야마토 시대 인덕천왕릉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항공사진 보면은 거의 똑같이 생겼죠? 열쇠 구멍 같이. 예, 이것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우리나라 무덤이고 일본의 인덕천왕릉입니다. 예, 똑같은 양식이죠.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부 형식으로 봐서 같은 계통이란 것을 누구라도 추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화와 지배 계급 이동 경로를 보면은, 예, 북방민족과 우리나라 한반도와 그리고 일본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백제, 가야, 고대 일본은 거의 한 나라로 봐도 될 것 같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제시대에도 가야 무덤은 그 일본 학자들이 함부로 도구를 하지 않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유물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쪽은 광주 박물관에 있는 갑옷이고 여기는 김해 박물관에 있는 가야 시대 갑옷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의 것은 일본 교토에 있는 고대 일본 갑옷인데 뭐 거의 똑같잖아요. 예, 이 점 역시 그 가야와 일본 묶어주는 사례이고 백제, 신라 뭐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반도와 일본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민 박사님께서 설명해주는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 고대 일본은 당시 가야에서 철을 수입하는 뭐 시절이고 문명이 아직은 꽃피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철로 한반도를 공격할 배를 만들고 뭐 무기를 만들고 해서 한반도를 침략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시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현대에서도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서 뭐 최신 전투기 F-23 이런 것을 수입해서 그 몇 대 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을 공격해서 뭐 우리나라로 만든다 뭐 그런 걸로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예, 예전에는 상생하던 곳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또 무역을 위해서 중국에 가서 살고 일본, 미국, 유럽 이런 데서 거주하면서 무역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무역을 위해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임나 일본부에 와서 기거를 했을 거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역시 일본에 가서 기거를 했을 거고, 그러다가 뭐 가야나 백제가 멸망하면서 이제 교류가 끊기면서 임나 일본부가 사라지고 일본에 머물던 가야인이나 백제인들은 그대로 남았을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한반도에 있던 가야나 백제인들도 일본으로 망명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예, 더 깊은 이야기는 아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온라인 하는데 왜 갑자기 역사 얘기를 꺼냈냐,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올바르게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역사에만큼은 저도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경기 불황도 계속되고 있고, 예전에 IMF 사태가 다시금 발생할 거라는 이런 뭐 암울한 그런 예상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현명하게 헤쳐나가려면은 뭐 지금 현재 복잡한 형세를 올바르게 읽어야 하고, 이런 것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싶어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예. 이 다 반복됐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 보고, 사업에 있어서도 뭐 공격적일지 방어적일지 역사를 보고 판단하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런 김정민 박사님 유튜브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은 한일 고대사 연결고리 요 영상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유튜브 들어가셔서 김정민 박사 또는 비타민 TV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은 뭐 한일 고대사, 뭐 옛날 우리 민족의 기원, 이런 영상들 되게 많거든요. 재밌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 뭐 현안들도 많이 올려주시니까 그런 거 보시고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 김정민 박사의 견해로도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 사업만 하시다가 머리 아프시고 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이 있으면은 다시 또 찾아뵙고, 여러분들 모두 지금 온라인이 필수인 시대니까 온라인에 대해서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공부해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뭐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안녕.